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물권의 변동, 즉 물권법 해설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물권의 변동, 물권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및 소멸, 즉 물권의 득실 변경을 말합니다.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행정법에서 공용수용이라고 합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물권을 변동시키는 요인은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몰수 등이 있습니다. 몰수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권 변동과 공시, 공시란 물권의 존재 및 변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등기와 인도, 점유 같은 공시 방법을 통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공시의 원칙, 물권은 그 존재와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는 방법으로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습니다. 의사주의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의 변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란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공시 방법,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 동산에 관해서는 점유 또는 인도가 공시 방법입니다. 임목법의 적용을 받는 수목의 집단에 관해서는 등기가 공시 방법이고,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중에 임목법의 적용, 수목의 집단 중에 임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즉 농작물로서 수확을 하지 않고 현재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미분리 과실에 관해서는 명인방법이라는 판례가 인정하는 공시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는 등기나 등록이 공시방법입니다. 공시의 효과, 공시가 되면 물권에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산에서는 공신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각종의 추정력이 생깁니다. 이거 뒤에 다시 자세히 배웁니다. 공신의 원칙,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그 공시 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신의 원칙은 동산 물권에서만 인정하여 동산의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하여도 무권리자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물권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7진2, 8통2, 9착2, 14강, 여기서 7진2, 8통2, 9착2, 14강이라는 암호 같은 문자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 민법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축약을 해봤습니다. 7진2는 107조 제2항, 8통2는 제108조 2항, 9착2는 제109조 제2항, 14강은 제110조입니다. 107조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 108조는 통정허위표시, 109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107조, 108조, 109조, 110조, 354조 1항 단서에서 또 가담법 가등기 담보법,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가담법 제11조 단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이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취득한 물건이 부동산 물건이라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의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신의 원칙의 한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됩니다. 진정한 권리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런 채권은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원물의 회복이 아닌 점에서 불리합니다.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려면 부실한 등기의 방지를 위한 등기 원인 증서의 공증이나 등기 원인 증서는 우리 민법에서 현행 실무에서는 금인 계약서이죠. 등기 원인 증서의 공증이나 등기 신청 시 권한 보험을 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법 내입니다. 이게 공신 원칙을 채택하기 위한 입법 내에서 공증과 이런 권한 보험을 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권행위의 개념. 물권행위는 앞으로 물권행위 독자성과 무인성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물권법에서 이 내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 현행 실무에서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데 물권행위란 말을 쓰지도 않고 물권행위 독자성이니 무인성이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없기 때문에 이게 강학상 개념이고 당연히 이 물권행위라는 개념이나 또는 독자성 무인성 이런 개념은 민법에 안 나옵니다. 강학상 강의하기 편리하기 위한 어떤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술상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의 실제에서는 이런 관념이 없어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권행위 요거는 제가 공부할 때는 시험 문제에 안 나왔습니다. 국가 시험 문제에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이유는 이 학설 대립이 심한 데다가 이게 잘못 냈다가는 오답 시비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판례가 부정하기 때문에 학설상으로만 교과서에서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당시 교과서에는 물권법 교과서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물권행위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학설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무인성을 인정하는 학설 이렇게 두 주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배울 당시에는 이러한 물권행위에 관한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강단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뒤로 다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후학들께서 이거를 승계해 가지고 또 주장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교과서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권화 돼 가지고 민법 전체를 한 권으로 배우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의 교과서를 안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행위 개념은 혹시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개사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시 1차에서도 이런 물권행위 이런 내용은 제가 공부하던 당시에도 안 나왔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혹시 대학원 진학하실 분들은 이거를 공부해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물권법 교과서를 이해하는데 재미가 생기게 됩니다. 학파 대립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시작합니다. 물권행위의 개념.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처분행위이며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와 구별되며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카우자이고 독일말 카우자. 채권행위가 보통 물권행위에 선행하지만 물권의 포기와 같은 물권행위에는 채권행위가 없으며 동산의 현실 매매에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되어 있고 물권행위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인 물권적 합의이지만 물권행위 중에는 물권의 포기나 승역지 위기 같은 단독행위도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3조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금인 계약서를 요구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요식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건 개념입니다. 처분행위란 얘기는 권리를 처분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게 되면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란 겁니다.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아파트를 매매계약을 하는데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행위로서 의무부담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또 중도금 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점유까지 인도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매매대급 지급 의무는 채권이고 채권 채무입니다. 따라서 이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채권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물권행위는 뒤에 따르고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의 원인행위가 됩니다. 매매계약 즉 채권행위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물권행위의 원인행위가 됩니다. 즉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은 잔금까지 다 지급하면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라는 겁니다. 물권행위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인 물권적 합의,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물권적 합의입니다. 물권행위 중에는 물권의 포기 같은 경우가 있는데,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죠.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물권의 포기, 예를 들어서 내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오늘부터 이 자전거는 내 것이 아니다 하고 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혼자서 이렇게 내 자전거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권의 포기는 물권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합의가 있는 게 아니고 혼자 하기 때문에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승역지 위기, 요거는 나중에 지역권에서 다시 나옵니다. 통행지역권 같은 경우에서 통행로가 있는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승역지 위기입니다. 승역지 위기도 단독행위입니다. 물권행위에 적용할 법규입니다.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행위 능력을 갖추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하며 계약으로서 물권적 합의가 성립하려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 능력,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일치, 요거는 민법 총칙에서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으로서 의사의 합치, 이것도 채권 총론에 다시 나옵니다.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대리가 적용되고 제124조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는 쌍방을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등기 신청 행위에서는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물권행위 자체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처럼 동산 물권에는 조건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나,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해제조건 또는 정기만 등기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법 제54조 정지조건 또는 시기는 등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있습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란 우리가 할부 판매를 한다는 거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산을 하나 구입했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매월 얼마씩 내기로 하고 그 매매 대금을 매월 얼마씩 통장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물건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는 이 물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매수인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고, 매수인이 물건 대금을 완납하면은 비로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92-5584에서 해제조건부 증여에서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제조건은 다시 총칙에서 다시 나오고, 조건 성취의 효과에서 해제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판결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해제조건부 요거는 총칙에서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가등기를 하면 조건을 붙인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88조 찾아보십시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 제186조 등기가 행하여지면 유효한 채권행위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제3자 보호 규정인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규정과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될 수는 있습니다. 물권자는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추인은 민법 총칙에 다시 나옵니다. 제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제3자가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도 가능하나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채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자가 공시 방법으로 갖춰야 한다. 이 제3자 계약은 채권 총칙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제3자 계약을 이해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갑니다. 민법의 형식주의, 의사주의를 취하는 프랑스 민법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부동산 물권에서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고 동산 물권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 민법은 채권 계약과 물권적 합의를 구별하고 물권적 합의 외에 인도 또는 등기를 갖춰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행민법 시행전에 적용하던 의용민법은 의사주의였습니다. 현행민법은 형식주의로서 물권행위와 등기나 인도까지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민법의 형식주의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득실 변경 즉 물권의 취득, 물권의 상실, 변경, 물권의 변경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188조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가지 인도 제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형식주의는 188조 1항입니다. 동산에서 188조 1항입니다. 물권 변동의 시기에 따라서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서 과실수취권이나 위험부담, 물권적 청구권이나 공작물 책임 등이 달라집니다. 이게 과실수취권은 총칙에서 다시 나옵니다. 위험부담은 채권 총론에서 다시 나오고 공작물 책임은 채권에서 채권 불법행위에 다시 나옵니다. 이 물권 변동 시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친 경우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제1매매에 의하여 무권리자로 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설명이 곤란해집니다. 여기 이중매매란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병이 제2매수인인 경우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을이 등기를 갖추기 전에 제3자 병에게 다시 그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중매매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총칙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 등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민법 부칙 제10조 1항 제10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1항 범법 시행일 전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러한 경과규정을 둔 이유는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의용민법은 의사주의였는데 민법이 186조에서 형식주의로 이동함에 따라 이 제10조와 같은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민법 시절에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보면은 매수인이 잔급을 완납하고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는 등기필증만 가지고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의용 민법 시절에는 부동산을 매매해 가지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증까지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이제 생각하고 등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기를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법 시행일 전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둡니다.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었지만은 사람들이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변경했다는 경과 조치로 민법 시행 후 1960년 1월 1일 시행했습니다. 6년 내에 등기하도록 하여 1966년 1월 1일부터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기산되어 1976년 1월 1일 이후에는 등기 청구권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등기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가지 판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6-30902 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민법 부칙 제10조 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민법 하에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면 불합리하므로 대판 716-148 판결처럼 부동산이 인도되면 등기 청구권이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하고 부칙 제10조의 등기 기간은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판 67-1879 판결, 이걸 제가 안 적었네요. 이 판례가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걸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급하게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느라고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게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요것 부동산 등기 관련하여 다시 뒤에 나옵니다. 그때 이 판례가 다시 나오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신탁법 제4조 1항 신탁등기, 제4조 신탁등기 신탁의 공시에 대항,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1항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등기를 대항요건을 하는데 대항요건이란 것은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을 한다는 겁니다.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탁등기 요거는 제가 앞에서 신탁등기에 관하여 영상을 여러 개 이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등기를 대항요건을 하는데 먼저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신탁등기는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을 받는 자가 수탁자입니다. 신탁을 하는 자가 신탁자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자가 신탁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하는데 신탁을 받는 자가 수탁자입니다. 신탁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는데 먼저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단계에서 형식주의로서 대판 2016-50846 판결에서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하게 되면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인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고,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등기에서 수탁자 앞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탁재산으로 편입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이 자기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하나 있는데 수탁자가 돼가지고 또 신탁재산을 갑 앞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고유의 재산인 신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신탁재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거 신탁등기도 이 물권법 어딘가에선가 다시 나옵니다.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관계.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납니다.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화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8조 동산 물권의 양도 간이 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이죠. 부동산, 동산은 인도가 공시방법입니다. 물권행위 독자성과 무인성. 이거는 다음 동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권 변동 여기까지 오늘 해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